이 지도를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몰타 회담.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이 세 가지 모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지도도 냉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파란 곳은 미국 중심, 붉은 곳은 소련 중심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사람들은 평화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동서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다시 치열한 대립을 시작합니다. 소련은 주변 국가들이 과거 독일처럼 자국의 영토로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을 위성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크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서유럽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마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소련은 미국의 마셜 계획에 맞서 코민포름이라는 공산주의 국가 정보국과 경제협력기구인 코메콘을 만듭니다. 그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는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어 군사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동독, 동유럽 국가들과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만들어 맞서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없이 정치,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총성 없는 차가운 전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콜드워, 냉전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두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전 체제는 세계 각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 시작은 독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각각 분할 점령됩니다. 수도 베를린을 두고 동베를린은 소련이 관리하고 서베를린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관리하게 되는데요. 1948년 3월 서베를린을 관리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일 내의 점령 지역을 서독으로 통합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했던 기존의 제국 마르크 대신에 신마르크를 도입해 단일 경제를 위한 화폐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소련은 서독의 화폐 개혁이 동독의 통화 정책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6월 베를린과 서독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는 베를린 봉쇄를 단행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1년 가까이 서베를린에 필요한 물품을 공수하는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결국 1949년 소련의 봉쇄는 풀렸지만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됩니다. 그리고 1961년 서독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지자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세워 동서독 사람들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 되었죠. 유럽에서의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군비 경쟁을 부추겼고 소련도 핵 무기를 개발하는 등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냉전은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당과 내전에서 승리했던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국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국민당 세력은 대만으로 밀려납니다.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요. 공산 진영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이 한 편이 되고 남베트남과 미국이 한 편이 되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1975년 북베트남이 승리하면서 베트남을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합니다. 냉전은 한반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45년 광복 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는데요. 냉전 체제의 다른 이념을 받아들인 두 개의 단독 정부가 남과 북에서 수립되고 1950년부터 3년간의 6.25 전쟁을 겪은 이후 한반도는 지금까지 분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 미국 본토 코앞인 카리브해에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쿠바에 핵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다가 미국 정찰기에 찍히게 된 건데요.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이 핵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련이 미사일 철수를 약속하면서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냉전 시기에도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긴장의 흐름이 완화되는 걸 프랑스어로 데탕트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냉전 시대의 데탕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 중반 소련의 독재 지도자 스탈린이 사망하고 미국과 소련 간의 평화 공존 흐름이 시작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은 1955년 개최한 반둥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을 결의하면서 비동맹, 중립 노선을 내세우며 제3세계를 뭉치게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대항해 유럽은 1958년 유럽 경제공동체 EEC를 구성했고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소련 주도의 공산체제에 저항하는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66년 프랑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통합군에서 탈퇴했고 중국과 소련은 이념과 국경 문제로 대립하게 됩니다. 군비 확장과 베트남전으로 인해 재정부담 그리고 반전 시위 등으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게 되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군사적인 문제에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1972년 미국은 소련과 군비 축소협정 솔트를 맺어 전쟁 위협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했고 1973년에는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며 1979년 중국과는 수교를 맺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련과 서독이 불가침 협정을 맺었었고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방 정책으로 동독과 교류하게 됩니다. 데탕트의 시기가 지나자 세계는 시장 경제의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냉전의 해체, 이른바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 소련은 군비 경쟁으로 인한 부담과 경제 침체,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 부정부패 등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동유럽 국가에 대해 비간섭 정책, 개혁 개방, 정치 민주화를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정치 자유화 요구가 커지면서 결국 소련의 공산 체제는 약화됩니다. 1989년 11월 9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89년 12월에는 미국과 소련이 몰타에서 회담을 열고 4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냉전을 종식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도 공식 통일을 이루게 되고 1991년 12월 25일 독립국가연합 CIS가 결성됨으로써 소련은 해체됩니다. 탈냉전 이후 세계는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고 세계화 흐름 속에서 각 국가는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지역별 협력체를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도 이제는 미국 다음에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도 과거 소련 시절 부활을 노리면서 새로운 냉전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 세계를 갈등과 분쟁으로 몰아넣었던 미소 간의 냉전 시대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족, 종교, 인종, 영토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과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소용돌이 안에서 오랜 시간 분단된 채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냉전 종식의 장으로 세계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랜 냉전 속에서 갈등의 벽을 쌓았던 동서 진영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탈냉전 올림픽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나라에서 열렸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냉전은 끝났지만 우리의 분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냉전과 탈냉전 속의 한반도는 아픔이 켜켜이 쌓여 여전히 분단된 채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냉전의 시대와 분단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길,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길 기대합니다.